네, 이어지는 순서는 TV 칼럼입니다. MBN 시청자 평가원의 눈으로 본 프로그램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문화 콘텐츠 연구소 이옥기 박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명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지식의 가치라는 주제로 MBN 지식 콘서트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방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는 것에서 여가 활동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던가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뭔가 배울 거리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편성이 되는 듯 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채널 시대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귀담아 들을 거리가 좀 부족한 그런 현실들이 있어서 방송사들에서는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도올의 중용이라던가 또는 마이클 샌덜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면서 인문학의 붐 또는 철학의 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인문학은 통찰력과 관계되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힘을 좀 갖게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인문학 관련 강연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MBN에서 지식 콘서트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희미해져가는 그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 알리고 또 안방에 강의실을 옮겨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4월 15일에 방송되었던 김형철 교수의 이솝 우화 속 철학 이야기 같은 코너에서도 보면요. 약자의 입장에서 현자가 되는 방법이라던가 또는 약자가 생존하는 법을 이솝 이야기를 통해서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책을 넘기는 것과 같은 이런 챕터별 구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형극으로 이솝 우화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또는 문답형 강의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방법을 통한 강의의 진행 이런 방식들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강연을 재미있게 짜임새 있게 배치하는 구조여서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또 다루는 내용도 이솝 우화 속에서 가져온 토끼와 거북의 게임의 법칙이라던가 또는 은혜 갚은 생쥐라던가 두루미와 여우라던가 이런 그 이솝 우화를 통해서 공존을 위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또 수많은 딜레마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질문의 힘과 또 철학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인상적인 명언을 이렇게 소개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또 그리고 가슴에 와닿게 하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하는 시청자들이라던가 또는 이제 각박한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강연을 통해서 좀 좋은 나침반이 되는 그런 강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50분이라는 방송 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그런 구성과 짜임새가 있어서 몰입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터뷰를 넣는 거라던가 질의응답을 하는 거라던가 또는 방청객들이 강의를 귀담아 듣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문학을 이렇게 보면요. 좀 지루하다, 어렵잖아요. 네, 좀 어렵죠. 근데 이 방송을 보고 특히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의 이 강의를 듣고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TV를 통해서 인문학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죠. MBN 지식 콘서트 방송 이후에 정말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동과 전율을 느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맞아요. 네. 특히 최진석 교수에 이어서 김영철 교수의 강의도 참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어서 상당히 몰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제 4월 22일 같은 경우에도요, 제 꽤 넘어간 당나귀라던가 시골쥐와 뭐 서울쥐라던가 이런 이솝 우화가 던지는 철학적인 선택의 방법을 좀 짚어보고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이라던가 또 구체적인 일상에서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연하는 방식도 소크라테스식 문답 강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기초적인 철학을 소개하고요. 또 방청객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딜레마와 난관에 빠져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선택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청객들에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칭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괄적인 그런 정답보다는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정답으로 보여주는 이런 생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MBN 지식 콘서트가 국내의 유수 대학의 명강의라던가 명강사를 안방으로 이제 옮기면서 품격 있고 재미있는 강의를 보여주고 또 고급 지식의 대중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소재의 폭을 좀 더 넓히고 그리고 구성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뿐 아니라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나만의 노하우라든지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는 트렌드화됐다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죠. 트렌드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MBN 지식 콘서트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잡아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 첫째는요, 구성에 있어서 그 다양한 그 고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젊은이들은 고민이 좀 많은데요. 네. 이러한 고민이 많은 젊은 층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형태의 토크 콘서트를 구성을 하거나 네. 또는 석학이나 강연자들이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상반된 입장을 고찰할 수 있는 그러한 콘서트라던가 또는 네. 강연 장소를 찾아가는 지식 콘서트와 같은 네. 좀 더 도전적이고 또 진화된 구성 방식을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요, 좋은 강의란 듣는 입장에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정의를 네. 끄집어내서 자극한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가 되었던 것과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성찰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러니까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폭넓은 소재로 그 폭을 좀 넓혀갔으면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우리 청소년들 사실 고민 많잖아요. 청소년들 고민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많아요. 예. 청소년들 요즘에 좀 안 좋은 소식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청소년들 위해 어떤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야기도 구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렇게 좀 더 참신한 구성 방식과 소재 선정이 있으면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옥기 박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